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람직한 성 역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 역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82쪽을 보세요. 표 하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는 고정관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온 단어인데요. 고정관념이란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이라는 말로 본질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이 모두 일정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정형화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얌전하게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이지요. 다음은 남녀차별, 성차별입니다. 남녀차별 또는 성차별에서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차별 또는 성차별이라고 하면 성별로 인한 차별을 의미하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불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남자답다입니다. 먼저 명사 뒤에 답다라는 표현이 붙어서 생긴 표현인데요. 명사 답다는 앞에 명사의 전형적인 속성을 지녔다라는 의미로 남자답다라고 표현한다면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여자답다라고 한다면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답다 또는 여자답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가 고정관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것이고 어떤 것이 여자다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힘이 센 남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자 등이 전형적인 남자다움을 상징했을 텐데요. 즉, 전통적으로 성 역할을 구분지었던 시대에서 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남자들이 남자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경사회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의 모습은 옛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의 남자답다와 여자답다라는 표현 또한 옛날과는 조금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이다도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됐던 표현인데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부장적이다는 사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월하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왼쪽 가 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나 부분에 있는 단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입니다. 여기에서 평등은 좀 전에 봤던 차별과는 반대적 의미를 갖는데요.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균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권리나 의무 또는 자격 등에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성차이입니다. 성차이는 앞에서 배운 성차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성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성 역할입니다. 성 역할은 이 단원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 역할에서 성은 남성, 여성의 성을 의미하고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임무나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 역할이라고 하면 남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즉, 성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성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양성성입니다. 양성성이란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성은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적이다입니다. 양성적이다는 양성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표 안에 있는 어휘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어휘들을 이용한 연습 문제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82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연습입니다. 3개의 글이 있고 각각의 글 안에 빈칸이 있습니다. 글 안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 쓰시면 됩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입니다. 여성은 감성적이고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인물로 생각되고 남성은 이성적이고 경쟁적이며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감성적이다는 어떤 일을 할 때 감성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성이 예민해서 자극을 잘 받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의존적이다는 무엇에 기대어 의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소극적이다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활동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감성적이다, 의존적이다, 소극적이다라는 표현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성과는 반대로 남성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볼까요? 이성적이다는 감성적이다에 반대되는 의미로 감정에 따르지 않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근거로 판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경쟁적이다는 어떠한 것에 대해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다투듯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이다는 의존적이다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해 있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다라고도 했죠. 남성은 이성적이다, 경쟁적이다, 독립적이다, 적극적이다라고 표현했네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대해 일정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정형화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 빈칸에는 고정관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답다는 말은 여성이 지녀야 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성질이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상냥하다, 얌전하다, 애교가 많다 등의 단어가 이러한 성격을 표현한다. 반면에 남자에 대해서 박력 있다, 씩씩하다, 거칠다, 공격적이다 등은 남자다운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여자답다라는 말은 여성이 지녀야 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성질이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니다는 가지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또 여겨지다는 여기다에 여지다가 붙은 피동형으로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성질이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쓰는 표현으로 여자답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표현한 어휘들은 뭐가 있었나요? 먼저 상냥하다가 있었습니다. 상냥하다는 사람이나 그 태도가 친절하고 부드럽다의 의미입니다. 또 얌전하다는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애교가 많다에서 애교는 남에게 귀엽게 보이려는 태도를 의미해서 여성에 대해서 상냥하고 얌전하며 애교가 많은 것을 여성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정의하고 그런 여성이 가져야 할 속성을 갖추었을 때 여자답다라고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박력 있다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힘이 있게 밀고 나가다의 의미입니다. 또 씩씩하다는 굳세고 당당하다의 의미입니다. 거칠다는 부드럽다의 반대 의미로 결이 곱지 않고 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성품을 표현할 때 말이나 성격이 공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적이다는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력 있다, 씩씩하다, 거칠다, 공격적이다 등 이러한 속성들을 남성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남성의 전형적인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표현할 때
남자답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책 83쪽을 보세요.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맞은 단어를 모두 넣으셨나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가부장은 가족 중에서 가족 전부에 대하여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남자 어른을 의미하는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나치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권위적으로 행동할 때 가부장적이라고 말한다. 가부장은 집안에서의 최고를 아버지로 보는 것으로 가족 전부에 대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남자 어른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나치게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행동할 때 가부장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권위적이다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이다는 자신이 남성임을 내세워 가족이나 부인을 억압하고 누르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나에 있는 어휘들 중에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글을 읽고 나에 있는 어휘들 중에 알맞은 표현들을 찾아서 넣어보세요.
모두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성차별은 성에 기초한 모든 차별이나 배제 또는 제한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다른 것을 말하며 반대말은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다. 글 안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은 성에 기초한 모든 차별이나 배제 또는 제한을 뜻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했었죠. 즉, 불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배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한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모든 불공평한 차별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시키는 것 또는 정해놓은 성 역할 이외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볼까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다른 것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을 좀 더 쉽게 또는 강조하면서 뒤에 또다시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별에 따라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다르다는 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법적인 권리, 즉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사회적 대우, 즉 직장에서의 지위나 근로 조건이 불공평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뒤에 빈칸에 들어갈 성차별과 반대 의미의 어휘를 나에서 찾아서 넣는다면 어떤 어휘를 넣으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다른 것을 말하며 반대말은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왔던 이성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젊은 한국인 남녀 절반 이상이 각자의 성에 대한 고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을 하나씩 볼까요? 근래에 와서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왔던 이성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근래는 가까운 요즘을 의미합니다. 최근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벽은 보통 집이나 방의 둘레를 막는 수직으로 높이 쌓은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단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벽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허물어지다는 높이 쌓이거나 높게 지어진 것이 무너지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이성 간의 벽, 즉 성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젊은 한국인 남녀 절반 이상이 각자의 성에 대한 고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절반은 하나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있는 빈칸에는 나에 있는 단어 중 어떤 것을 넣으셨나요? 이미 문장을 읽으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 역할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각자의 성에 대한 고유의
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 역할이라고 하면 남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의미하죠. 즉,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 그 성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겠죠. 남성과 여성 고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빈칸에는 어떤 단어를 넣으시면 될까요?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함께 존재함을 의미하는 양성성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그 고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모두 책 83쪽 아래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말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다는 가려져 있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이나 어떤 경험 중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보통 하늘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히고 여자 아기는 분홍색 옷을 입혀요. 저도 어렸을 때 분홍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고 주로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로봇이나 장난감 자동차는 사주지 않았고 엄마는 제게 파란색 옷은 입히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아이들의 선물을 해줄 때 여자아이라면 분홍색 계통의 옷을 고르고 남자아이라면 파란색 계통의 옷을 골라서 선물해주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계통은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 조직을 의미해서 일정한 분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홍색 계통이라고 하면 분홍색의 느낌을 주는 비슷한 색깔들을 의미하고 파란색 계통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가진 비슷한 색깔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과 비슷하게 장난감도 여자아이에게는 인형을, 남자아이에게는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장난감을 사줍니다. 사실 여자아이가 로봇이나 자동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아이도 분홍색을 좋아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비슷한 고정관념을 강요받아 왔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 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광고, 특히 방송 광고는 영상을 통한 이미지 전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광고 속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광고는 우리의 취향을 규격화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대부분의 광고 속의 여성은 미의 상징이나 사랑, 결혼 등의 이미지를 내세워 집안용품, 미용용품이나
의류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이 묘사되면서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이 학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바람직한 성 역할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매체 안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로부터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